이번 시간은 간행물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은 간행물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중요성과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간행물 발간의 등록 제도와 발간 등록 번호 표기, 간행물의 송보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OX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간행물의 개념. 이번 시간에는 간행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행물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간행물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 수행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형 기록물입니다. 간행물은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를 간행하여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연구 용역 보고서, 영감, 백서, 통계집, 업무 편람, 사업 보고서, 연구 조사 검토 보고서, 사료집, 연역집 등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간행물의 중요성과 관리 현황. 간행물은 발행기관의 업무 수행 및 그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생산 배포하는 공식적인 출판물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간행물은 정책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이자 이후 국가의 정책 기반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행정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간행물을 통해서 국정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행물의 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포함된 각종 통계 자료의 경우에는 학술 연구자들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느 기관에서 어떤 간행물이 발간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간행물을 발간한 기관조차도 기관 내에서 발간된 간행물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간행물을 소량으로 발간하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비밀품으로 발간하여 일반 국민들은 입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행물 발간 등록 제도. 간행물 발간의 핵심은 간행물 발간 등록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소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이런 간행물의 관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의 등록 시기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제를 받기 전에 발간 등록번호 부여를 요청합니다. 간행물을 발간하는 처리과는 발간 등록 신청을 하여 부여받은 발간 등록번호를 첨부하여 인쇄를 시행 요청합니다. 간행물 발간 인쇄 시행을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공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당해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행물 발간 등록 번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부 간행물 발간 등록 송부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행물 신규 변경 신청, 발행기관 정보, 간행물 상세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 등록 및 저작물의 이용 및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여부를 체크한 후 등록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신청 확인 후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발간 등록번호는 당일 내지 1일 이내에 부여됩니다. 발간 등록번호 신청기관은 신청 처리 현황을 통해서 발간 등록번호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간 등록 신청자는 간행물의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간행물에 대해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원문 열람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비공개 요청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발간 등록번호 표기와 간행물의 송부. 발간 등록번호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생략하거나 표기 안쪽 등 다른 곳에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발간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표기할 때는 발간 등록번호라고 쓰고 아랫줄에 부여받은 발간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반드시 발간 등록번호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간혹 행정 간행물 등록번호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간 등록번호의 구성 요소를 보면 앞에 두 자리는 등록번호를 부여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7자리는 발행기관의 기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6자리는 등록 일련 번호이고 마지막 2자리는 간행물의 발간 주기를 구분하는 구분 기호입니다.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은 최초에 한 번 발간 등록 신청을 하며 그 이후 발간되는 간행물은 최초 부여받은 발간 등록 번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발간된 간행물의 송부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하면 15일이 지나기 경과하기 전에 관할기록관과 관할연구기록물 관리기관 및 중앙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각각 3부씩 송부해야 합니다. 단 관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과 관할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만 세부를 송부하면 됩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송부된 세부의 간행물을 한 부는 연구보존, 한 부는 열람비치, 한 부는 보존 매체 수록을 위해서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송부해야 하며 전자파일의 포맷을 PDF/A-1 형식으로 변환해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부 대상 간행물이 이북, 전자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만 생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 간행물을 전자적으로 납본하거나 CD나 DVD 등 매체에 수록해 2점을 송부하도록 합니다. 간행물의 활용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간행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이 정한 자유이용 허락 표시인 공공누리를 적용해 표기해야 합니다. 단 저작재산권 전부를 부여하거나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양도 또는 포괄적 동의가 선행된 간행물에 한하여 표기하도록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발간 등록번호 우측 상단에 표기하고 유형별 표준화된 크기를 적용하되 발간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크기를 축소하거나 표지 뒷면에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수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까요? 퀴즈를 풀고 정답과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학습은 어떠셨나요?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한 뒤 인쇄하여 활용해 보세요.